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런 게 어렵다 그랬어요. 아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래 갖고 있던 미정계수를 찾아라. 이렇게 역추죠.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란 뜻이에요. 논리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논리가 매우 쉬워. 그 논리가 뭐냐면 지수로그 방부등식 설명할 때 제가 16번 논리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했어요. 보통 우리가 16번을 풀면 로그 방정식이 16번의 출제 의도였어. 그럼 우린 첫 번째 뭐부터 체크해요? 아무리 쉬운 16번이지만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 그 논리를 넘어서는 개념은 없거든. 그러니까 진수를 먼저 범위를 체크해. 그리고 진수 범위를 봤더니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더라. 이렇게 진수 범위가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푸는 거죠. 만약에 주어진 부등식을 풀었다. 뭐 방정식일 수도 있고 부등식일 수도 있겠지. 부등식을 풀었는데 x 범위가 나왔어.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진수 범위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x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 진수 범위가 실제 부등식을 풀어냈을 때 나오는 근을 걸러낸다는 거지. 야, 6까지 가면 안 돼. 5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걸러낸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근의 범위가 있다면 부등식의 결과가 그 근의 범위를 만약에 넘어선다 할지라도 이걸 누가 걷어낼 수 있다? 진수가 걷어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게 우리가 16번에서 16번의 평가원 문제 중에 진수 범위가 걸러주지 않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 출제 의도가 뭐냐면 진수 범위에서 나온 x 범위가 네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x의 전체 범위야. 그게 전체 집합이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야. 생각해보면 그런데 부등식을 풀었어. 내가 원하는 범위가 3에서 5까지예요. 근데 부등식의 근이 3에서 4로 나와버려. 그럼 그건 방법이 없어. 진수가 근을 더 넣어주진 않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최소 내가 원하는 근의 범위를 포함한 부등식에 근이 나오면 된다. 만약에 넘쳤어. 그럼 누가 걸러내주면 돼? 진수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 논리를 미정계수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논리가 똑같이 반복되고 유지되고 이거 말고는 로그 방부등식에서 출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그 방정식은 로그 그래프의 활용인데 그래프의 어떤 성질? 1대1 함수라는 성질. 로그 부등식은 그래프의 증감을 이용한 성질. 그의 활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그를 선택했다는 건 진수 잘 봐야 돼. 라는 거죠. 진수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저 논리를 제가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걸 자각하고 그대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제한수 K값.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풀 텐데 A 방법은 그냥 열심히 계산해서 B 방법은 출제 의도가 명확히 보이니까 사실 이 문제가 뭐를 가지고 만든 문제냐면 없네요. 없어요. 다시. 지난주 했던 BQ 문제 중에 수능에 한 번 나왔는데 오답률이 높아서 그 다음에 유평에 떠나온 그래프 문제 fx가 있고 x-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2차하고 1차. 근데 거기서 x-1이 0보다 커야 돼라는 진수 범위가 있는데 그거 x가 1보다 크다로 고치지 마. 이 말을 했던 이 멘트 하면서 풀어줬던 문제 기억나죠? 그거예요. 2차 함수 하나랑 1차 함수 하나를 썼는데 내 느낌에는 그때 그 문제를 만드신 분이 그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느낌, 그 일관된 풀이는 B 방법에서 보이고 일단은 이 문제를 읽으면서 많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많이 훈련은 이 16번도 저렇게 읽어내는 본질적인 느낌을 계속 훈련한 사람이 아니면 처음부터 잘 안 느껴져. 이 문제가 꽤 까다로워요. 오답률도 높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받으면서 막 풀면 막 풀어도 A 방법 한번 가볼게요. A 방법.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 K는 잊으면 안 되니까 1, 2, 3, 0도 안 되고 음의 정수도 안 돼. 자연수야.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식의 값이 양수가 되라. 그 말은 얘가 더 커라 이 말인데 부등식이잖아. 맞죠? 부등식이야. 그런데 로그 부등식이야. 그러면 손대기 전에 뭐부터 체크해라? 진수 범위부터 체크해라. 첫 번째 원 스텝은 진수야. 근데 진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네. 그러면 첫 번째 진수 왼쪽에 보이는 루트 값이 양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저 값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저 안에 있는 2차식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아. 그러면 15 곱하기 5
에서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아. 이게 진수 범위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n은 이것을 전체 집합으로 해.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진수가 하나 더 있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진수 범위. 오른쪽에 75 마이너스 kn.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K라는 미지수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등식이 N에 대한 부등식인지 이 부등식의 근으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N인지 K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읽어봐. 얘들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 이 부등식의 실근이 아니라 자연수 근의 개수. 근은 누구다? 미지수는 N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N에 대해서 범위를 찾아야죠. N은 작다. K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K분의 75. 이게 두 번째 진수 범위예요. 됐나요? 됐죠? 자, 이게 전체, 이 둘의 교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부등식은 여기서 걸러질 거야. 이해되나요? 부등식의 근은 이 진수 범위에서 걸러질 거야. 맞죠? 자, 근데 진수 범위 중에 눈에 띄는 하나가 있죠. 1번은 고정돼 있지만 2번은 K가 바뀌면 바뀐다고. K가 커지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우와. 왜? 오, 잘 잡았어요. 나이스 캐치야. 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유경이랑 핸드폰 던지기 바퀴 놀이 했는데 수업하는 중간에 유경이 들어와서 유기 핸드폰을 내가 숨겼다가 받으면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던졌는데 딱 받았죠.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안 놓쳤다. 놓쳤으면 깨지는 걸 때서 그럼 148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잡았죠. 근데 사람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유경 핸드폰을 떨어뜨려야지 장난을 계속 쳤어요. 오늘 내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버렸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건 슬픈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울잖아요. 그럼 자꾸 울 일이 와요. 웃잖아요? 계속 웃을 일이 와요. 그래서 웃어서 행복하잖아? 행복해서 웃잖아요, 원래는? 근데 웃으면 또 행복한 일이 또 생겨.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느 해 오르세 학원에서 실장님이, 그때 카운터 실장님이 커피를 들고 사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신 거야. 지금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아프지? 우리 갈비뼈 부러진 걸 막 화두로 삼았어. 근데 그 다다음 날인가 제가 기침을 되게 심하게 했었는데 기침을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 나 2차 시식 안 내. 아까 파이널 1번 그 문제를 변형한 문제, 우리 문제, 중킬러 스팟 문제를 풀다가 기침을 딱 하다가 갈비뼈가 딱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갈비뼈에 금이 간지 몰랐지. 기침을 하는데 여기 왜 아프지? 그래서 일단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이게 뭐가 찍 하면서 눈앞에 이게 광선 하나가 싹 있는 약간 꽤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했어.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가 컨텐츠 제작하는 날이라 이제 밤새 문제를 만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조교들이 왔어. 그래서 문제를 막 만들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경이가 지금 이거 한번 가보자 응급실에. 혹시 여기 무슨 병이 났어요. 기침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 그랬더니 여기가 아프면 막 심각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기타 등등 해서 막 피를 뽑고 막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나 이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이 갈비뼈 금이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기침을 했을 뿐인데 기침을 하다가도 금이 갈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지금 링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은 없는 거래. 그래서 링거를 뽑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뭐 이렇게 기침할 때마다 이렇게 잡고서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갈비뼈 부러졌잖아요. 그날 밤에 나랑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때 그 당시 컨텐츠 팀장. 그때 연대 수학과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며칠 뒤에 쌤, 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 줄줄이 갈비뼈가 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럭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럭비 동아리를 하는데 럭비 하다가 굴렀는데 크게 금이 갔대요. 그리고 계속 이러고 잡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셋 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실장님 갈비뼈 부러지면 어떤 느낌인지 나 이제 알았어요. 막 말도 크게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는 강의를 했었죠. 근데 유영이가 쌤 응급실 온 김에 이거 수액 뭐 영양제랑 일단은 뭐 좀 넣어주잖아요. 이거 맞는 김에 맞고 가자. 피골이 상접하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시즌 2였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들 때요. 시즌 2는 문제 만들다 죽어요 우리가. 근데 죽는단 말 하면 안 돼. 취소 100번 취소 100번. 그러니까 그럼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이렇게 살다 보면 문득문득 느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어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군대고 하면 수투 강의하면서
재밌길래 막 이렇게 딱 확 이렇게 놓고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 핸드폰으로 액정이 나와가지고 네 무서운 일이에요. 자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유상종이라고요. 그래서 웃으면 자꾸 웃을 일이 생기니까 웃으세요. 오케이? 네, 슬퍼도 일단 웃어. 그러면 슬픈 일이 떠나. 그래서 얘를 보면 이런 이상을 보면 생각을 1초는 해야지. 아 K가 커지면 진수 범위가 좁아지겠네. 아 K를 키울수록 부등식의 근이 뭐가 나왔던 좁히겠네. 됐죠? 자 16번하고 뭐가 달라요? 내 눈엔 하나도 안 달라요. 안 달라. n을 썼을 뿐이잖아. 거기에 미지수 살짝 미정지수 K 하나 살짝 여기에 물 한 방울 튀듯이 넣어놨는데 그냥 막 후루룩 가서 쓰러져. 투 스텝. 그 다음에 이제 뭘 풀어요?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죠. 이제 이때부터는 진수 범위 찾았으면 식을 좀 조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평가원에서 늘 해주는 비슷한 조작이잖아. 이게 진수 자리에 2분의 1을 앞으로 넘기면 2분의 1이고 요게 밑에 2로 올라가면 여기가 4로 바뀌면 딱 2차만 남지. 그러니까 지수로그 방부등식 할 때 제가 요 상황이 교과서에 있는 상황이고 요게 지수로그 방정식의 해법이니까 평가원은 딱 이 상황을 줘. 이거 기억나죠? 딱 이 상황을 줘. 라고 하면서 그 2차 함수랑 1차 함수 그래프를 풀었잖아요. 그래프를 다시 식으로 꺼내면 안 돼? 라는 그게 2반 아닌가? 2반이죠. 이렇게 처음 듣는 느낌으로 보지. 자 그러면 다시 부등식을 가면 그러면 밑이 4인 로그 오른쪽에 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가 될 거고 한번 안 쓸게요. 진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누가 더 커야 돼? 써줄게요.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크다.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n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이거 풀어야죠. 이 상황을 딱 준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로그 부등식의 해법을 딱 써. 밑이 1보다 큰데 로그 값이 더 크네? 그럼 정의역이 더 컸던 거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는 75 마이너스 km보다 크다. 75는 없어지고 n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n제곱에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0의 n은 0보다 작다. n은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게 부등식의 근. 근은 이제 주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근을 찾으면 두 번째 부등식 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봐요? 이 근 들고 진수 범위 보는 거지. 똑같이 이 근을 갖고 자, 이 k10 플러스 10보다 작은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이 범위 안에 그대로 있으면 얘는 다 근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출제를 안 했겠지. 이해되나요? 준킬러 자리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근이 진수에 의해서 걸러지겠지. 자, 그런데 걸러져서 몇 개가 남아라? 12개가 남아라 라고 하니까 n이 12개가 되려면 3스텝. 자, 이제 k를 조정해 봐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서 그냥 12개가 나와서 진수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안 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12개가 안 나오고 11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예 방법이 없어. 진수 범위가 넣어주진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K를 어디서부터 체크할 거야? K가 자연수긴 하지만 K 얼마부터 체크한다? K 최소값 얼마부터 넣어볼까? 3부터. 그렇죠. 최소 여기서 몇 개는 나와야 돼? 12개는 나와야지. 걸러지더라도 여기서 12개가 나와서 걸러져 버려? 그러면 K가 3이 아닌 거지. 그러면 답이.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최소 K를 3부터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럼 부등식의 근은 n이 0보다 크고 13보다 작아서 n은 1에서 12까지니까 내가 원하는 12개야. 됐지? 자, 그런데 뭘 체크해야 돼? 이 12개가 근이 나왔어. K가 3인 건 n이 12개인 것을 만족시켜라고 확정하려면 이 근이 진수 범위에 의해서 안 걸러져야 돼. 단 하나도. 이해되나요? 그런데 진수 범위 첫 번째는 넉넉해. 괜찮아. 얘는 0에서 13 사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얘야. 지금 K를 얼마를 넣었지? 3을 넣었잖아. 그럼 3분의 75면 얼마예요? 25. 맞아. 2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있잖아. 오! 진수가 안 걸러. 그럼 반드시 K가 하나 이상 더 있다는 게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돼야 돼. 진수가 안 걸러져. 진수는 얘를 포함해. 부분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K가 3인 게 일단 답이 돼. 그래서 3으로 끝내면 혹시 보기에 3이 있을까? 아, 없네. 있어야 되는데 딱. 3일 때는 부등식의 어떤 근도 진수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 걸러지는 K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K가 4인 것도 넣어봐야지. 이제 이렇게 넣어보는 건 그냥
쓱 푸는 거야. 이렇게 쓱 풀어도 계산으로 풀면 시간이 좀 더 들 뿐이지. 풀 수는 있잖아. K 4를 넣었어. 그럼 이제 부등식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4보다 작으니까 n이 몇 개가 돼버렸어? 13개가 돼버렸어. 반드시 진수가 걸러져야 K는 4가 우리가 원하는 K 값이 될 수 있어. 저 부등식의 근이 12개가 되게 하는 K를 찾아라. 이건데 13개잖아? 자연수가? 그러면 진수 범위를 봐야지. 근데 쟤는 좀 넉넉해. 쟤는 두고 얘가 4면 K가 커졌네. 좁혀지네. 근데 K가 4면 진수 범위에서 저 두 번째 2번에 n이 4로 나눠주세요. 얼마예요? 20. 4로 나누면 18점? 20이라는 시작이 틀렸구나. 찍었는데. 이 표정 아주 정확하네요. 18점 때링이에요. 그 얘가 걸러 안 걸러? 안 그러지? 그럼 얘가 답이 아닌 거야. K가 커져서 부등식의 근이 커지면 대신 진수가 많이 좁아져야 돼. 그러면서 느낌은 뭐야? K가 좀 더 커야 돼. 이해되죠? K가 5일 때 얘는 이미 넉넉해버려. 얘가 이제 뭐를 잡아줘야 돼? 12까지만 근이 되도록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2번 5일 때 찾으면 n이 5를 넣으면 그럼 얼마예요? 15. 안 돼. 아직 안 돼. 그래서 K는 6.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잖아. 그치? K에 6 넣었어. 그랬더니 또 2번에서 N 6 넣으면 이제 뭐예요? 12점 떼댕. 그렇죠. 이게 이제 12점 떼댕인 거예요. 얘가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크면 되겠네 라고 하면 7을 넣잖아? 그럼 이제 이건 부등식의 근도 넉넉하고 저 진수의 1번 조건도 넉넉하니까 넉넉하다. 이 뭔 말인지 알죠? 충분히 12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잡아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진수 범위에 2번밖에 없는데 K가 7이면 이 n이 뭐보다 작은 거야? 10점 얼마? 얘에 의해서 확 줄어버리네요. 12개가 안 돼버리네. 그러니까 또 더 크면 안 돼. 그래서 K는 몇 개? 2개. 3과 6이다. 요렇게 푸는 게 실전에서 아무런 의도를 잘 못 느낄 때 뭔가 확 허를 찌르는 기존의 기출과의 연관성, 개념적 접근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면 그러면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4번에 이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건 그렇게 오래 푼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B 방법 한번 볼게요. 오케이? 네. 자, B 방법은 여기서. 괜찮아요? 할만하죠? 안 어렵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소름 끼치게 느끼는, 깨닫는 건 뭐냐면 깨달아야 돼. 2점짜리 풀 때 자각해야 되겠다. 똑같은 출제의 의도를 2점으로도 만들고 3점으로도 만들고 4점으로도 만들고 킬러로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 만드는 개념 따로 있고 비킬러 만드는 개념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수능이 출제되는 그 시스템을 보면 문항카드를 만들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야 똑같아. 이 주제를 어떨 때는 16번에 냈다가 야 이거 가지고 14번으로 가자. 그럼 의도는 똑같으니까 논리가 똑같단 말이죠. 포장지가 조금 더 화려할 뿐이지. 하지만 그 포장지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따라가 보면 똑같아. 그래서 비킬러 풀 때 비킬러니까 손으로 쓱쓱 풀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시간을 투자해도 되잖아. 실전에선 빨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비킬러를 풀면서 자각을 해야 돼. 맞아. 진수 범위가 걸러냈어. 이 정도는 자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출제 의도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B 방법 가볼게요. 다시 내가 이 문제를 받았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제한수 K값인데 다음 조건을 빨리 보는 거죠. 봤더니 양수가 되도록 그러면 이게 더 커야 된다. 건드리지 않고 진수 범위 체크하면 루트가 양이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2차식이 0이면 안 되고 음이면 당연히 허수니까 안 되고 0보다 크다라는 건 실수 범위 안에 양수야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여기선 첫 번째 진수 범위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크고 그리고 75 마이너스 KN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넘기지 말고 그대로 보면 2차와 1차니까 요 함수를 y는 이라는 함수로 얘를 또 하나의 y는 이라는 함수로 그렸을 때 두 2차 함수가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저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니까 나는 n축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여기서 말하는 n축은 미적 선택자들이 말하는 그 n축이 아니야. X축 하자.
자, x축에서 자연수만 찾아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n인 거야. 됐죠? 자, 여기서 2차 함수 그릴 텐데 2차 함수는 절편이 이렇게 넘겨서 부등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절편으로 보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고 0,75를 지나가고 얘는 확정된 0,75 이거 5에서 이렇게 가지면서 내려갈 때 절편 하나는 마이너스 5랑 15죠? 이렇게. 이런 거 암산하다 틀리지 마시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하시고 우리는 한번 해봤으니까 바로 찍을게요. 근데 원하는 건 딱 여기에요. 여기. 아래쪽이 아닌 위쪽. 이건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만 볼 거야. 라는 거지. 이게 안 그려줬을 뿐이지 이미 그려놓은 F 그려주고 X-1 그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직선은 근데 미정계수가 있어. 근데 이 직선에서는 절편이 75인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K가 자연수잖아요. 지금 n을 x로 보고 1차 함수를 그릴 텐데 마이너스 k가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는 양이야, 0이야, 음이야? 음이죠. 근데 k가 1, 2, 3, 4 이렇게 좀 작은 값이면 완만해요. 그럼 내가 진수 범위에 의해서 봐야 되는 영역이 넓어. 진수가 좀 넉넉해. 근데 k가 점점 커가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급해지겠지? 그러면 이게 너무 심하다. 안 만나는 정도는 이 정도로. 원래 있던 함수 이렇게 잡아놓게 이렇게. 이 K가 점점 커지면 그래프는 급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진수 영역이 어때? 하향도 양이어야 되고 파랑도 양이어야 되니까 진수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 이게 진수에 의해서 걸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K가 너무 크면. K가 완전 작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부등식은 요렇게 해서 둘이 만나는 건 안 되고 이 2차 함수가 1차보다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걸 부등식의 근으로 찾아낼 테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이 문제 얼마든지 더 어려운 그래프로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어. 그게 우리 지난주 알파 테스트 3번이야. 이 문제 가지고 변형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부등식의 근은 2차가 1차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부등식의 근이 진수 범위나 하향은 15 이하, 15보다 작은, 파랑은 이렇게 넓으니까 K가 많이 작으면 진수 범위에 의해서 부등식의 근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한 K가 3인 그 상황이야. 근데 K가 이거보다 좀 크잖아? 오케이? 그럼 부등식이 2차가 1차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넉넉해져. 이게 12개가 되려면 이건 누가 잡아줘야 돼? 진수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경계값이 교점 2개인 거야. 어디랑 어디? 첫 번째는 K가 아주 좀 작을 때, 많이 작을 때, 이게 15니까 이 안에서 그냥 12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얘를 잡아야 돼. 이 교점. 두 함수의 교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는 75 마이너스 kn이다. 75 없어지고 n제곱 마이너스의 10 플러스 k의 n은 0이다. 둘의 교점. 그러니까 n이 0이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또는 k 플러스 10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우리가 보는 그 부등식의 근 자체가 여기서 나온 요 값이 지금 뭐라고요? k 플러스 10이라고. 이것이 더 위에 있는 n이 어디까지는 위에 있어줘야 돼? 12까지는 포함하고 얘가 그러니까 12보다는 큰데 13까지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3보단 작거나 같다. 이 교점을 부등식 영역에서 얘가 결국은 이 부등식은 진수들을 비교했을 때 요거 이렇게 바꾸고 요게 4가 되고 2차가 1차보다 커. 그게 내가 풀어내는 부등식이잖아. 그래프에서 보자면 2차가 1차보다 커 라고 했을 때 교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같다는 없어.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인 k 플러스 12 12보다 크면 그러면 12.2다 생각해봐. 그러면 1에서 12까지는 2차가 더 위에 있는 부등식의 근이 된다는 거지. 요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는 K가 뭐밖에 없어? 딱 간격이 1이기 때문에 K는 3밖에 없어.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해되나요? 이렇게 너보고 축차대입법으로 사후적으로 구하는 건 만약에 이 범위를 이 75를 훨씬 크게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더 한참 넣어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적당히 집어넣어서 답이 나올 정도로 줬으니 망정이지 사실은 이게 출제의도라고 봐야 돼. 근데 이걸 이용하고 읽어내고 싶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난이도 높여서 두 번째 봤어. 우리 제작 문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난이도 올리면서 1년 내내 몇 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읽는 순간 머릿속으로도 펼쳐져. 못 풀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3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12개를 진수 범위가 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절편인데 이 절편이 지금 K분의 75란 말이지.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이 진수 범위에 K분의 75가 뭐보다는 크고 얘가 뭐보다는 커? 그렇지. 부등식의 범위는 어차피 너무 넓고 진수 범위 중에 2차가 만든 진수 범위는 12개를 넘어서서 넉넉하니 이 진수 범위, 요 범위가 딱 이 안에서 몇 개만 가지면 된다? 12개. 그렇지. 그러니까 절편이 뭐보다는 크고 12보단 크고 뭐보단 작거나 같다? 13보단. 이렇게 풀어야 그래야 K 위에 있는 분자의 값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정확히 개념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K가 이걸 만족시키는 건 이게 뒤집고 어쩌고 계산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요건 좀 넣어보면 보이죠? 이게 12점 떼댕이 되기 위해서는 K가 3인 건 여기서 했으니까 그보단 클 거고 4, 5, 6 넣으면서 K가 6이면 되겠구나. 넣어도 요 정도에선 넣어도 금방 보일 거고 아니면 부등식을 풀고 역수를 뒤집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 그래서 저기서 본 3, 6이 이 그래프에서 3, 6으로 보이는 순간까지 이 논리를 반복하는 거야. 아, 진수가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네. 근데 그 1차가 미확정이네. 아, 진수 범위가 넓으면 부등식의 근이 그대로 12개면 되고 진수 범위가 좁으면 부등식이 좀 넓어도 진수가 걸러줄 거고. 이 논리. 괜찮아요? 오케이. 네, 됐어.